썰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위입니다. 최순실은 속꿉장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여야를 뛰어넘어 정계, 재계, 지자체, 언론인, 법조인들이 한 통속이 된 대한민국 특권 카르텔의 농단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마저 속꿉장난으로 여겨질 만한 최대의 부동산 비리 종합 세트입니다. 안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시정농단을 통한 국정농단 예행 연습, 야당을 향해선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모양새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양당에 강한 메시지를 내며 존재감 드러내기, 대권 도전의 시그널일까요? 2위 보겠습니다. 배신 아닌 백신. 오늘도 대구를 찾은 유승민 후보, 9월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탄핵 관련해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인 걸까요? 앞서 지난 19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당시 박근혜 씨 지지자들의 극심한 항의에 가로막히기도 했었는데요. 본인은 배신자가 아니라 보수의 백신이라는 유 후보,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딱 그거 같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저한테 마음을 열어주시면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 같고, 선택해주지 않으시면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서 시도민의 서운한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 오겠다고 했습니다. TK의 문 두드린 만큼 열릴까요? 1위 보겠습니다. 미안하지 않나? 민주당 이낙연 후보 중도 사태 관련 질문에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소한 이낙연 후보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질문을 마구 하십니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 책임을 다할 겁니다. 완주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전남 광주에서만 1승을 따낸 이낙연 후보, 남은 강선에서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자, 오늘 썰 3가지 준비했는데 먼저 김종민 의원부터 왠지 예측이 됩니다. 뭐 고를지. 뭘 고를까요? 미안하지 않나? 저거는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호남 경선이 끝나고 나니까 호남 경선에서 뭔가 이제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질 거냐, 아니면 이제 이재명 대세론이 계속될 거냐, 이게 쟁점이었잖아요. 근데 약간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은 이낙연 후보가 이겼는데 전북은 또 이재명 후보가 많이 이겨서 호남 전체로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긴 경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전까지는 아니지 않냐, 이런 인식이 있고, 그러면서 바로 진짜 좀 대한민국이 보면 너무 속도가 빠른 건지 좀 급한 건지 모르는데 이낙연 후보가 그만두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뭐 궁금해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저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승패도 사실 아직은 몰라요. 지금 남은 선거인단이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인단보다 남은 선거인단이 더 많아요. 그러면 저는 뭐 이게 대략 뭐 대세론이 좀 강해지긴 했다고 보더라도 이게 뭐 승패가 끝났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좀 성급한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좀 이낙연 후보가 승패를 떠나서 끝까지 이재명 후보와는 다른 차별화된 메시지를,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또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이런 메시지 경쟁을 통해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의 어떤 미래 비전을 풍부하게 해나가는, 이런 경선의 마지막 남은 어떤 숙제가 있습니다. 이런 숙제를 충실히 하는 게 저는 당과 어떤 그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단순히 승부와 유불리로만 보는 사람, 이낙연 후보를 그렇게 약간 오해받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저는 이낙연 후보가 끝까지 이제 책임 있게 임하는 게 맞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 경선이 지금 이재명 대 이낙연의 경선인데, 예. 이낙연 후보가 중도에 하차하면은 그 경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뭐 종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점도 우리 민주당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요. 네, 그거는 끝까지 뭐 저는 우리가 서로 싸우거나 뭐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정책 경쟁을 좀 더 치열하게 하면서 나머지 경선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의미 있게 가져가는 거. 이게 이재명 후보든 이낙연 후보든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가 후보가 됐을 때 최종 결정이 났을 때 양쪽의 지지자들이 조금 더 에너지를 승화시킬 수 있도록 이 나머지 경선을 예. 끌고 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소명은 사실은 그게 조금 밀린다고 해서 중도에 하차하거나 그거는 사실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근데 인터뷰 과정에서 그걸 질문하는 것, 이낙연 후보의 성품상 저 정도의 반응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좀 느껴졌거든요. 이제 기분이 많이 상한 그럼요. 건데 예, 그건 저는 이제 저거를 약간 저 다른 예, 예. 돌려 얘기하면 미안하지 않나라고 하는 말이 만약에 지금 후보 사퇴라면 이낙연 후보가 국민들한테 사실 미안한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 당원과 지지자한테.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오 의원님도 하나 뽑아 보시죠. 저는 뭐 두 번째 너무 당연하게. 예. 그것이 백신이라고 저는 뭐 당연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유승민 후보의 입장에서 저희 당내에서 특히 이제 TK 정서를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우리 당의 구성원들 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그 부분을 좀 직시한다면 저는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벽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유승민 후보가 지금까지 정치적인 행보를 해왔던 개혁 보수의 길 이것이 결국에는 본선에 승리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본다면 저는 배신이 아닌 백신으로 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고 네.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가장 민주당의 후보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운 존재로 지금 유승민 후보를 꼽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백신이 돼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